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오토하키 기초 강의 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변수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변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겁니다. 우선 변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기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변수라는 단어가 익숙하면서 생소하실 겁니다.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말하고요. 이 변할 수 있는 값을 조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제가 학교에서 배운 함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여기 왼쪽에 보이는 fx는 함수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x 더하기 1은 이 함수를 표현한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화면에 표현된 fx는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함수 fx의 식인 x 더하기 1에 있는 이 x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걸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변수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함수 fx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이 변수의 개념을 프로그래밍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작성하는 스크립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프로그래밍에 함수라는 개념이 있지만 지금은 이 스크립트와 앞서 언급한 fx를 매칭을 시켜 볼게요. 이 스크립트가 앞서 언급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는 x라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 변수를 스크립트에 적용할 때는 다른 요소들과 같이 스크립트 내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명령어밖에 없어서 제가 명령어 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에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명령어를 보면 클릭 명령어와 마우스 무브 명령어에 요구사항이 필요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변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 변수는 스크립트 전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용 방법 역시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변수는 정말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많은 특징들 중에 한 가지 특징만 알려드릴 거고, 첫 번째 특징이 변수는 이름을 가진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x는 함수에 사용되는 변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표현된 함수와 fy는 y 더하기 1이라고 표현된 함수가 같은 거죠. 단지 변수의 이름만 바뀐 것 뿐이고요. 이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변수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사항이 있어요. 변수가 그냥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유일한 이름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함수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 f는 x 더하기 y라고 했을 때 이 x와 y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변수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서로 다른 변수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변수를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의 이름을 변수가 가지는 값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클릭 명령어를 배웠을 때 생각해보면 좌표를 값으로 직접 입력했지만 이번 강의부터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로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총 3가지 절차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단계입니다. 생성한다는 건 만든다는 의미이고요. 초기화라는 건 변수를 생성하면서 변수의 초기 값을 저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변수를 생성하는 것과 초기화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변수의 이름을 적으시고 땡땡는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할 값을 적으시면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쪼개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요. 문자 또는 문자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변수의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땡땡는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 땡땡을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콜론는은 대입연산자라고 부르고요. 대입연산자의 양쪽에 있는 요소로 어떤 연산을 하는데, 이름처럼 대입을 하는 연산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값은 변수에 대입할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항이, 왜 왼쪽에는 변수고 오른쪽에는 값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도 값이고 오른쪽에도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값은 변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숫자 1이라고 적으면 그 숫자 1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숫자 1입니다. 값은 변할 수 없는 거고요. 변수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변수에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활용해서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걸 스크립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명령어에서 사용이 되는 값들이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x좌표, y좌표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좌표에 0이라는 값을 대입해 놓은 겁니다. 실습은 나중에 한 번에 해볼 거니까 스크립트를 살펴보는 걸로 넘어갈게요.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변수를 생성할 때 초기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변수 생성 및 초기화라고 하나로 묶어서 알려드리는 게, 변수를 생성할 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변수가 비어있게 됩니다. 비어있다는 건 변수가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경험할 거지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수를 생성할 때는 초기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앞서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활용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초기화할 때 넣어준 값을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변수에 있는 값이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값이 변할 때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변수에 있는 값이 변하는 걸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변수의 값을 변경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변수 이름을 적고 땡땡는이라고 적은 다음에 변경할 값을 적으시면 돼요. 스크립트에서 살펴보면 앞서 x좌표와 y좌표에 각각 0이라는 값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바뀌어야 될 경우도 있겠죠. 만약 0,0 클릭을 하고 이 값이 100,100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x좌표에 100을 저장하고 y좌표에 또 100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값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배우는 이유가 스크립트에서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죠. 활용을 한다는 게 다른 요소들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명령어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명령어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것부터 보면은
현재 이 변수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현재 변수에 저장된 값을 명령어에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문구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수에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변수를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한다는 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에서 변수를 필요로 할 때는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클릭 명령어를 예로 들면 숫자 대신에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걸 기억하시고 실습 내용을 보시면 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건 이해를 했으니까 변수를 사용하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도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것과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것 등 변수를 사용한 다양한 동작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게 변수를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꼭 구분이 필요한 개념이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중 하나인 명령어에서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 말씀드린 개념이 중요해서 추가해 놓은 거고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